네, 반갑습니다. 10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와,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진짜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주식 계좌도 관리 같이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종목들 준비했습니다. 자, 시장이 바닥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슈가 많은데요. 연기금, 순매수 종목들 살펴볼 거예요. LG화학과 현대차, 천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경기가 재개될 것이다. 이제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등등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 하이브,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강원랜드까지 같이 총 6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종목 진단 넘어가도록 하죠. LG화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방어적인 역할을 좀 했을 거다.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 금요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팔았어요. 그런데 LG화학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 매수도 좀 들어오는 모습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 가장 많이 샀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추세적인 부분은 여전히 하향 추세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하향 추세 벗어나지 못했지만 지금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80만원이 아니라 목표 주가 100만원 이상 간다 등등등 그런 것도 있고, 그동안 이제 주가 폭락에 대한 포인트가 있었던 GM 전기차 리콜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해소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또 양극재 부분에서 연 매출 1조 원을 전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등등등 여러가지 좋은 소식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왠지 믿음이 안 가죠. 네, 지금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또 무엇보다도 LG에너지솔루션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 LG화학에 붙어있을 사람들이 과연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목이 잡는 상황이에요. 즉 우리는 LG화학에 투자한 이유는 배터리 쪽 관련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이 빠져나간다. 배터리가 빠져나가요. 그럼 남아있는 건 화학밖에 없는데 껍데기 아니냐. 물론 화학 업종도 지금 좋아질 수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배터리에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화학을 뭐하러 갖고 있냐, 배터리를 가야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상장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죠. 희석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LG화학이 걷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분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는 배터리 쪽에서의 어떤 수익성이 그대로 조금 좀 다운돼서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 그냥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LG화학에 대한 전망, 또는 좀 전망이라든지 기업 상황 자체가 좋다고 하더라도 수급의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나 LG화학 안 하고 LG에너지솔루션 할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만약에 성투치킨이라는 하나의 회사가 있는데, 이걸 지주회사랑 사업회사랑 분리해가지고 성투치킨 홀딩스를 만들고 성투치킨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됐어. 근데 성투치킨이 장사가 굉장히 잘 돼. 통닭 장사 너무 잘 돼. 호재가 막 터졌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성투치킨 홀딩스를 살 거예요? 성투치킨을 사실 거예요? 성투치킨을 사실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은 내용을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약간 부담감을 좀 가질 수밖에 없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위기가 상승 무드를 타고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신규 접근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는 연기금이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입니다. 근데 자동차 업황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자동차 가격의 인상의 어쨌든 영업이익이나 이런 쪽으로 등극이 될 테고요. 물론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줄었어요. 반도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공급이 차질을 빚어가지고 자동차 판매량이 좀 감소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인상되거나 판매량이 증가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실적 같은 부분들을 많이 연결되지 못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현대차가 뭐라고 나가냐면, 반도체의 자체 개발을 하고 싶다. 내가 만들고 싶다. 내가 반도체 만들어 내가 쓰고 싶다. 그만큼 이제 좀 절박한 상황인 것 같아요. 공급이 안 오니까 팔아먹을 수 있는 자동차를 못 팔게 되니까 얼마나 이게 속타겠습니까? 그냥 눈 뜨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만 있으면 자동차 막 팔려나갈 텐데 아우 아까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개발 내가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반도체를 개발하게 되면 이제 현대차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이 주겠죠.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이제 그쪽에서 개발이 되긴 될 텐데, 문제는 이런 거죠. 과연 현대차가 반도체 개발을 할 수 있겠는가?
돈 많이 쓰고 그냥 성과도 없는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기가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딜레마일 수도 있어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반도체를 한다, 애매하죠. 삼성도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 했다가 망해먹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리스크로 안고 들어간다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아지고 뭐 내구재 주문 증가하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자동차 업황이 좋아질 수 있다, 자동차 부품주가 뭐 좋아질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현대차의 반도체 자체 개발 추진, 이걸 과연 우리가 호재로만 볼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당장 한다기보다도 이제 돈을 좀 많이 쓰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자, 11월 달이 되면은 이제 반도체 공급에 숨통이 좀 트여서 연말에 차 생산을 조금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연말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연말이 되면은 자동차 가격이 좀 내려가는 거 아시죠? 연말 할인, 왜냐하면 연식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연말 할인이 또 물량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판매가 조금 증가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일단 가장 큰 지지선 대 18만 8천원대를 딛고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홀딩 전략이 맞아요. 대신에 매수는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23만원, 24만원까지는 가줘야지 내가 매수를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홀딩으로 관찰하시는 거, 그냥 관망하시는 전략이 가장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연기금이 세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은 첨보예요. 첨보는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배터리 소재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실적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첨보의 이 전해질 쪽 가격이 이제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뭐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뭐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전기차 배터리 쪽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될 거고요. 전기차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지만 전기차 껍데기만 만들어서 될 게 아니잖아요.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긍정적이 될 테고, 배터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도, 배터리는 뭐 그냥 땅 파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소재 같은 거 갖다 붙여놔야 되기 때문에 소재에 대한 어떤 수혜주들도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재 관련한 종목군들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첨보 같은 종목의 주가 상승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단기적인 변동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추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또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증권사에서 계속 목표 주가 올려놓고 약간 부담스러워요. 저놈들이 자꾸 목표 주가를 올리네. 그러면 이거 좀 애매한데? 라는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추세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 걱정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추세가 망가지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평선간의 간격을 보시면 되는데요. 5일선, 21선, 61선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죠. 이렇게 되면 61선을 지지로 하는 반등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61선을 뛰어넘고 지들끼리 막 올라가는 단기 급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61선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홀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따라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매수를 한번 고민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61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갈 때, 즉 시간대를 본다면 이제 10월 12일 정도, 이번 주 화요일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61선 찍어내고 반등 나가는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매수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이런 지지선 근처에서 찍어내고 다시 반등 나가는 그런 시점을 이용하시면 매수가 되는 거고요. 지금 자리는 매수 들어가시면은 또 단기적 조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그다지 권장하지 않고요. 항상 지지선 확보하고 올라가는 자리가 매수하는 포인트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홀딩 전략만 유지하시고요.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그것은 61선 하회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한다라는 전략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도 한번 볼까요? 네, 하이브 먼저 볼게요. 하이브는 지금 11월 달에 BTS가 콘서트를 연다. 와, 오프라인 공연 재개. 뭐 BTS 콘서트 하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목요일 날도 5%, 그 다음에 금요일 날 6%, 총 합쳐가지고 한 12, 3%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무지하게 올랐죠. 뭐 그냥 그동안 내린 거 한 방에 다 끌어내고요. 지금 상황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BTS가
일단은 콘서트를 열게 된다, 열 계획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엔터주들 모두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공연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엔터주들이 그동안 꽉 그냥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그냥 움츠리고 있었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이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공연이라는 하나의 기대감이 지금 당장 있는 게 아니라 11월에 있는 거잖아요. 기대감이 계속 있는 거죠. 주가 상승은 꾸준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32만원, 33만원대 저항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위에서 얻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들어왔다가 살살살살 올라가면서 뚫어주면서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코로나 상황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 엔터주들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하이브뿐만 아니라 다른 엔터주들 갖고 계신다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하이브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32만원대까지 한 방에 치고 올라간다면 차익 실현 단기적으로 약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장기적 관점 본다면 그대로 홀딩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매수는 어려워요. 대신에 아래로 치고 내려갔을 때 29만원 정도 시점이라면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29만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냥 현재 시점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만 잘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여행상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지노도 있고요. 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뭐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 증가가 확실히 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이제 피해를 좀 많이 봤었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이제 추세가 점점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은 예전에 제가 월급 종목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좀 계속 상승세 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제법 나왔을 거라 생각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은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단계, 즉 월봉상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제 새로운 어떤 추세로의 어떤 전환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2018년도에 있었던 고점 라인 때 지금 넘어선 시점입니다. 지금 자리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타이밍만 잡히면 매수 포인트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주가가 꿍 떨어져가지고 2만원대 지지, 그 다음에 바로 튀어 올라가가지고 잡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21,000원 아래쪽부터 2만원 정도까지는 매수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매수 시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종목은 카지노 관련 수에 있고요. 여행 관련 수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계속 좋아지거나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것만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은 잘 들고 가셔야 되겠죠.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은 계속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고 그동안 실적 나빴던 거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중요한 거니까 이 종목은 잘 홀딩하시고 매수 포인트는 21,000원 아래쪽으로 들어왔을 때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들고 가시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종목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또 하나 볼게요. 강원랜드. 강원랜드도 마찬가지 월급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수익 잘 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카지노 같은 경우는 굉장한 수혜가 될 것이다. 물론 아까 전에 보셨던 롯데관광개발도 카지노가 있습니다만 강원랜드만큼 유명하지 않죠.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 뭐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네. 모르잖아.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강원랜드라는 이 하나의 그 브랜드 네임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4분기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 네. 위드 코로나는 이제 괜찮은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백신 접종 완료됐다 그러면 카지노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인원 제한이 있겠지만 인원 제한은 풀리겠죠.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현금 장사 아닙니까? 이게 도박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실적 증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랜드 가서 도박하지 말고 강원랜드 주식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수익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인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시작입니다. 아까 롯데관광개발도 그렇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더 증가하게 되고 상황이 더 좋아지면은 추세는 조금 더 가팔라질 거예요. 지금도 우상향 추세 그대로 연결해 나가고 있는데 이 추세가 조금 이격을 벌리면서 가파르다 생각될 때까지는 계속 보유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항대는 여기 지금 33,000원, 4,000원대에 나와 있지만 저 가격대 무조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 그대로 만들어가면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홀딩 전략을 취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나 이 종목 없는데 신규 매수하면 안 돼요? 네, 괜찮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안 되겠죠.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이게 탕 튀어 올라갔을 때는 매수하기 좀 어렵고요. 지금 위치는 28,000원 또는 27,500원 요 구간인데 28,000원 밑으로 내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8,000원대 초반만 나오면 매수를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정도 라인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고요. 그냥 막 따라가면서 매수하시는 것은 저는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일단은 신규 접근이나 뭐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주가가 약간이라도 조정을 좀 받는 것,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려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 잘 유지하시면서 데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이네요. LG화학과 현대차, 천보, 하이브, 롯데관광개발, 강원랜드 이렇게 총 6종목 말씀드렸고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네, 월요일 날부터 또 신나게 한번 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잘 올라가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으니까 여러분들 계좌에 좋은 일만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날 아침에 네, 무료방송 있는 거 아시죠? 네, 아침 시황 딱 듣고 나시면 아침 9시부터 무료방송 진행될 겁니다. 그때 오셔서 또 저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